자, 이번 주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연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인서트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인서트된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 다음 상세보기 페이지 안에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전체 목록 안에서 모든 내용들을 봤던 것 중에 내가 원하고자 하는, 즉 사용자가 선택한 내용만 상세 보기 페이지로 해서 그 하나만 이제 페이지 안에서 내용이 보여질 때 조건이 들어가게 되죠. select라고 하는 쿼리문이 들어가는데 select 해라, 그리고 필드명, from, 테이블명, 그리고 단 조건이 where 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갔죠. 그 조건에 만족하는 내용들만 화면에 보이게 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족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선택했던 내용들 중에 그 내용에 수정을 하고 그 수정된 내용이 다시 그 DB 안에 가서 내용이 수정된 내용으로 저장이 되어지고, 저장된 내용들을 다시 목록으로 보여지는 그와 같은 과정들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MySQL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JSP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연동시켜주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요. 6번에 대한 내용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삽입, 수정, 삭제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정하기 위한 쿼리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쿼리문이 업데이트죠. 그리고 테이블 명이 들어오고, 그 다음 set 들어가고요. 셋이 되어지는데 이때 필드 명이 들어가고, 그 필드 명 안에 수정되어지는 값. 근데 이때 조건이 뭐 ID 필드라든가 네임 필드라든가 아니면 학과 필드라든가 주소 필드 혹은 출생 연도 필드들의 조건에 맞는 항목에 대해서만 수정을 해라 이 소리인데, 단 여기서 수정을 할 때는 수정하고자 하는 조건이 두 개의 값이 존재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오류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정을 할 때 조건으로 들어오는 값은 유일한 값이어야지만 됩니다. 물론 나중에 검색할 때는 유사한 내용들까지도 다 검색을 해야 되는 것이 있죠. 그 내용 안에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배우셨던 select라는 구문 안에서 where 조건이 like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like하고 앞뒤의 문장에 내가 찾고자 하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그 찾고자 하는 단어가 몽땅 다 찾아져라 라고 하는 문장은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검색하는 곳에서 해야 할 일이고요. 지금 이제 수정하는 내용인데, 수정하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ID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값이 전혀 있을 수 없죠. 이 값은 자동 증가 값으로 들어가고 번호를 나타내는 거라서 1번이 두 개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2번이 두 개가 들어올 수는 없죠. 그러나 이름 같은 경우에는 동명이인으로 해서 똑같은 값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where 조건 안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 있는 것은 예제로 해서 이름이 방탄소년인 필드의 레코드죠. 레코드에 학과라고 하는 애만 이렇게 스마트 IT라는 값으로 바꿔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점 조심하시고요. 이때 수정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뭐가 수정을 할 수 있냐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테이블 이름을 수정하거나, 이건 지난 시간에도 하셨죠. 혹은 테이블의 필드 이름을 바꿔줄 경우나, 아니면 테이블의 필드의 데이터 타입을 변경시켜 줄 때는 전부 다 alter라고 하는 쿼리문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변경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특히나 필드에 관련된 내용들을 변경할 때는, 특히 이름을 변경할 때는 rename이라는 것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의 이름, 그러니까 테이블의 이름과 필드의 이름은 다르죠. 필드의 이름, 컬럼이죠. 컬럼의 이름을 바꿀 때는 change, 그리고 필드의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바꿀 때는 modify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하셨던 내용들을 잠깐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4번에 보여지는 저장된 목록, 학생들에 대한 정보 목록을 보여주는 것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여기 입력하는, 즉 학생정보 입력 페이지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서 링크를 걸었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1번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정보 등록 페이지라는 게 나타나고요. 이 안에다가 이름과 학과와 주소와 출생 연도를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2번으로 가게 되는데, 이 2번으로 갈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이, 지금 입력이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보여지는 페이지가 바로 학생 저장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입력하는 1번 페이지 안에서 2번에 있는 저장된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이 중간 사이에 입력된 내용들을 DB 안으로 들어와서 저장하게 하고, 저장된 내용을 다시 목록 페이지로 보여주는 그 중간에 있는 기능, 역할을 해주는 페이지가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writeact.jsp죠. 그러니까 1번과 지금 학생 등록정보 페이지 1번 하고요, 2번 저장된 학생정보 목록 페이지 요 사이에 DB를 연동을 시켜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저장된 데이터를 목록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writeact.asp였어요. JSP였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에서요, 이제는 특정된 하나만 보고 싶습니다. 딱 그래서 지금 현재 2번 저장된 학생정보 목록 페이지 안에서 번호 8번을 가지고 있는 김준환이를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3번에 나와 있는 요 8번에 해당되어지는 필드들, 이름, 학과, 주소, 출생 연도만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8번이라고 하는 애에 대한 내용들만 보여지는 거니까, 이 8번이라고 하는 조건을 가지는 ID 값을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 ID 값이 번호 값이죠. 그 번호 값을 가지고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자,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3번에 있는 선택한 학생의 상세 정보 페이지에 보시면 view.jsp가 있죠. 이 view.jsp에 갈 때 선택 번호가 8번 들어갔죠. 그리고 8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학생 정보 리스트 보기를 하게 되면 다시 4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내용들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자,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1번 학생 등록 정보 페이지 안에서, 등록 페이지 안에서 2번 저장된 학생 정보 목록 표시로 갔을 때 이 1번에서 저장했던 이 한글셋이 깨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깨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아 주셔야죠. 그 막아주는 것도 지난 시간에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3번에서 나와 있는 이 상세보기 페이지 안에서 이 내용을 수정을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 프로세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저장된 학생 정보 목록 페이지 안에서 제가 1번이라고 하는 방탄소년단을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하게 되면 2번 가로 2번으로 가서 선택번호 1번이고요. 1번은 그냥 바로 찍은 거예요. 지금 내가 상세 보기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선택번호를 그냥 찍은 겁니다. 자, 그래서 1번에 해당되어지는 레코드를 보여주는 거죠. 1번 레코드가 방탄소년단, 스마트 IT, 서울, 출생 연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때 자, 2번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밑에 보시게 되면 학생정보 리스트 보기 밑에 수정하고 삭제라고 하는 내용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떤 걸 수정하냐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져 있는 ID 1번 값을 가지고 있는 애를 마찬가지로 수정하는 거니까 2번에서 3번으로 넘어가요. 3번으로 넘어가게 되면 요 3번에서 보여지는 것은, 수정을 하려면 기존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보여져야 되겠죠. 따라서 3번에 기존에 입력되어졌던 해당 글 1번, 아이디 1번을 가지고 있는 이름, 학과, 주소, 출생 연도가 수정하기 모드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수정을 합니다. 4번으로 3번에 이렇게 넘어가죠. 3번에서 다른 거는 그냥 두고요. 주소를 원래는 서울이었는데 대전으로 바꿨고, 출생 연도를 1990이었는데 이 내용을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럼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 정보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 중에 아이디 1번을 가지고 있는 그 레코드에 이름이 방탄소년이에요. 거기에 다른 거는 바꾸지 않고 주소하고 출생 연도만 바꾸는 거죠. 따라서 4번으로 가게 되면 지금 원래 방탄소년단이 주소가 서울이었고 출생연도가 1990이었는데 이렇게 값이 서울이 대전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출생연도가 1990에서 2000년도로 바뀐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려는 내용은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치는 선택한 항목에 대한 정보를 수정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바로 수정이에요. 수정. 이 수정은 기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기존에 입력되었던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수정하는 거죠. 새로운 값을 그냥 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서트 문이 아니라 업데이트 문에 의해서 기존에 있던 내용을 수정 모드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실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원래 있던 값이 수정돼서 값이 진짜 말 그대로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기존 데이터를 저장하기, 즉 변경, 수정되기 전에 대한 화면입니다. 그래서 1번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네임 필드의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학과 스마트 IT, 어드레스 서울, 그 다음에 출생연도 1990이었는데 여기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박스에 쿼리문이 들어간 거예요. 쿼리문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테이블,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에 지금 아이디 1번을 가지고 있는 애가 주소, 아이디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뭐만 대전, 어드레스를 대전으로 출생연도는 2000년으로 수정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확인해서 보이시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MySQL 서버에서 직접 업데이트를 시키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를 시킬 수 있는 수정 모드를 할 수 있는, 즉 그 페이지를 만드시고 그 페이지 안에서 관리자가 입력을 해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수정된 값이 데이터베이스 안의 값을 수정을 시켜서 지금 이와 같이 저장된 것을 확인해 보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셨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고 수정된 데이터를 다시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다시 화면에 출력하고 하는 기능들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학생 정보 목록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3번 라인에 일단 JSP 구문으로 해서 MySQL 문장과 서로 연동시켜 주기 위해 자바 클래스에서 지원되어지는 SQL 패키지가 있고 그 패키지를 임포트로 해서 링크를 걸었습니다. 3번 라인은 그거죠. 자, 나머지 12번 라인서부터 30번 라인 중에 12번서부터 지금 뭐 17번, 16번 라인까지는 HTML 문서니까 문제가 안 되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자, 그러면 18번 라인, 즉 17번 라인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이 환경은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요청된 내용을 서버가 처리해서 그 서버가 클라이언트한테 클라이언트가 볼 수 있는 형태의 정보로 바꿔서 클라이언트 브라우저 안의 화면으로 결과값을 이제 출력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 서버 환경 안에서 데이터들이 처리되어지고 그 처리된 내용들이 화면에 보여지게 하는 그 과정에 있는 기본 툴이 브라우저입니다. 그럼 웹 서비스 기반 안에서 클라이언트가 브라우저를 띄우고 브라우저 안에서 서버에 있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 안에서 볼 수 있는 문서 타입이 있겠죠. 그게 바로 HTML 문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작업을 JSP하고 HTML 문서를 하는 거죠. 이때 클라이언트는 JSP 문장을 보는 게 아니라 HTML 문서를 보는 거죠. 즉 JSP에서 HTML 문서로 변환해서 그 HTML 문서를 클라이언트가 결과값만 보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해서 처리할 때 두 가지 액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할 때 요청된 내용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 중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려면 정상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야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할 때는 그 오류에 해당되어지는 부분들이 어딘가에 만들어져 있어서 클라이언트한테 오류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처리해 주는 거죠. 그걸 JSP 구문 안에서는 try catch 문장, 즉 자바 언어에서는 try catch 문장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18번 라인에 try 문장을 넣고요. try 문장 안에서 일단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지만 목록으로 보여줄 수 있으니까 20번 라인에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필드들의 내용, 값들을 가져올 수 있는 변수를 선언했죠. 이름, 학과, 주소, 그 다음에 출생 연도, 그리고 21번 라인에 해당되어지는 번호.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연결시켜야 되죠.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를 연결시키려니까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 MySQL이고요. MySQL을 우리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즉 자바 기반의 서버 페이지를 운영하니까 자바에서 지원되어지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드라이버를 설정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드라이버가 설정됐으니까 이제 DB하고 연결할 수 있겠죠? DB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26번 라인이죠. 그래서 커넥션이라고 하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 콘, 그리고 왼쪽하고 오른쪽, 즉 커넥션이라는 클래스 타입과 대입되어지는 이 오른쪽에 있는 거 드라이브 매니저라고 하는 이쪽하고 서로 어떻게 돼요? 데이터 타입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커넥션 객체의 내부에서 사용되어지는 드라이버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의 점 메소드 get connection이라는 메소드를 써서 JDBC 드라이버, 그것을 기반으로 한 MySQL 서버의 호스트명이 로컬호스트고요. 이때 포트 번호는 3306 포트고요. 그 다음에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명이 테스트DB고, 여기를 관리하는 애가 바로 BTS, 그리고 패스워드가 1212죠. 이걸 루트로 해서 처리하게 되면 그냥 몽땅 다 어떤 데이터베이스든지 다 연결이 가능한 건데, 그렇게 되면 루트가 외부로 노출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루트가 지금 현재 있는 테스트DB라고 하는 애만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를 따로 하나 별도로 줬어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그 특정된 관리자를 하나를 따로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어드민 할 수 있는 관리자의 사용자 권한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썼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쿼리문이 그랜드라고 하는 애가 있었죠.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학교에서 했을 때, 학교 대면 수업에서 했을 때는 뭐 나나라고 하는 이름으로 했었죠. 자, 그 다음 28번 라인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이제 쿼리문을 써야 될 텐데, 우리가 목록으로 가져올 거니까, 목록으로 가져오게 되면 뭐 아이디 필드, 네임 필드, 학과 필드, 주소 필드, 그 다음에 출생 연도 필드, 이런 거 몽땅 다 가지고 오셔야 되잖아요. 갖고 오기 위한 쿼리문을 날려야 되는데, 그 쿼리문을 쓰기 위해서 객체를 하나 선언해야 되죠. 그래서 28번 라인에 스테이트먼트가 문장이잖아요. 그 객체의 변수 stmt, 그리고 그 stmt가 왼쪽 오른쪽에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일단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위에 26번 라인에서 커넥션 객체인 콘이라고 하는 그 객체를 이용을 해서 메소드 create statement, 새로운 쿼리문을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는 요 형식으로 객체 타입을 만들어서 그 객체를 stmt에다가 대입을 연산시켜 준 거죠. 따라서 30번 라인 안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타난 쿼리문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곳이 바로 result set 클래스 타입의 rs라고 하는 객체 변수 안에다 넣죠. 그래서 그 객체 변수 안에는 위에서 선언되었던 쿼리문을 처리하기 위한 객체 선언 stmt 쿼리문을 실행하기 위한 메소드 execute 쿼리문, 그리고 쿼리문이 들어가죠. select id name, 학과, address, 출생연도, from 어디로부터, 테이블, 테스트라는 테이블로부터. 이때 근데 테이블로부터 가지고 올 때, 데이터를 가져올 때 화면 뷰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order, 정렬을 시켜라. 뭐에 의해서? id에 의해서 정렬을 시켜라. 이때 id는 내림차순으로, 즉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로 해서 처리해라 라고 하는 의미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하나씩 가지고 와야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레코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레코드가 여러 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아이디 1번서부터 시작해서 4번, 5번 뭐 이렇게 있었으니까 그 내용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레코드 값을 저장하기 위한 반복문을 이용해서 하나씩 갖고 와야 되죠. 그게 바로 32번 라인이죠. 그래서 아이디가 레코드 값의 1번, 그러니까 컬럼이 1번, 그 다음에 34번이 네임이 2번, 그 다음에 학과는 3번,
어드레스는 4번, 그 다음에 출생연도는 5번. 자, 이때 아이디는 갖고 오는데 뭘로 갖고 오냐면 인티저 타입으로 갖고 오시고 네임과 학과와 주소와 출생연도는 문자열 스트링으로 해서 받아오시는 거죠. 그 내용을 받아다가 자, while 문장에 블락이 어디서부터 어딘가요? 32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쭉 보세요. 32번에 블락 열었죠. 그리고 닫히는 곳이 어딘가요? 47번에 닫혔습니다. 47번이에요. 그리고 try 문장이 51번에 닫혔고요. 그 다음에 오류가 발생하는 catch 문장이 51번 열어놓고 53번에 닫힌 거죠. 자, 이와 같이 블락을 좀 잘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열리는 거죠. while 문장이니까 41번 라인에 아이디 찍고 42번에 그 아이디에 해당되어지는 이름을 찍는데 이때 이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HTML 문서 안에서 문서를 연결하는 href라고 하는 하이퍼 레퍼런스라고 하는 근데 레퍼런스가 뭐예요? 뷰 상세 보기 페이지. 이때 우리가 폼 객체 안에서 그러니까 HTML 문서의 폼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액션으로 처리하는 파일명을 쓰고 그 다음에 메소드를 썼는데 그때는 포스트였어요. 입력을 하고 난 다음에 포스트죠. 이거는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니까 겟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음표에 id라고 하는 방식이죠. 이거는 겟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때 id를 같이 날려보내 주는 거죠. 내가 선택한 이름에 해당되어지는 id 값을 가진 애만 상세보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뷰 상세보기 페이지 안에다 이 id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네임에다가만 걸어놨죠. 그리고 43번 안에 주소 나오고요. 그 다음에 44번에 출생연도 나와서 지금 레코드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작업을 하고 나면 48번 자 result set 이거 한 거 닫아주시고요. 쿼리문 종료하고 49번에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문 객체했던 거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까 오픈했던 연결했던 부분 종료를 해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51번에 예, 끝났습니다. 이거 try 문장이에요. 근데 만약에 try 문장을 처리를 못하게 되면 캐치 문장으로 떨어져요. 바로. 그래서 캐치 문장 안에서 exception error 뜨게 하고 이가 바로 에러 메시지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오류 메시지가 이제 화면에 뜨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보게 되면 JSP 문장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화면에 정상적으로 페이지가 안 나오면 오류 메시지가 떨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상세보기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 있는 1번 라인서부터 16번 라인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일단은 그냥 화면으로 여러분들 확인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이 18번 라인서부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항상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액션이 처리가 되어지게 되면 정상적으로 처리할 때와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케이스를 항상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따라서 try catch 문장이 들어오게 되죠. 먼저 그래서 try 문장입니다. try 문장 안에서 상세보기 페이지 안에서 뭐가 날라오죠? 여러분들 특정된 아이디 21번 라인 봐주세요. 인티저 i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했고 이때 앞에서 넘어오는 그 값이 id는 인티저 값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날라오는 주소 값은 어떻게 되나요? view.jsp의 물음 표시에 id 이게 주소로 날라오거든요. 그 주소로 날아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반 텍스트로 날라온다는 얘기죠. 그 텍스트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텍스트를 우리는 뭘로 바꿔줘야 돼요? 정수용 타입으로 바꿔줘야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필드 id에 가서 그 데이터를 갖고 오죠. 따라서 여기에서 인티저 id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앞에 리스트에서 상세보기 페이지라는 것을 가기 위해서 선택했던 그 항목에 ID 번호를 가져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request get 파라메타 ID 값을 가져올 때 얘를 바로 인티저 값으로 해서 변환해서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 내용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라인에는 마찬가지로 이름과 학과와 주소와 출생 연도를 문자열로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여기 21번 라인에 상세보기 조건 안에서 목록에서 넘겨온 선택된 아이디 값을 저장하기 위한 인티저 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22번은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값이 날라왔는지 한번 찍어보기 위해서 out.printf 찍은 거고요. 24, 25, 26번은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드라이버 설정하셨고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서버명, 연결시킬 데이터베이스명, 그 다음에 사용자명, 비밀번호를 넣어주신 거고 이때
한글 셋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연결시키는 데이터베이스 명 옆에다가 인코드 유니코드요. 유니코드 출력값으로 주고 캐릭터 인코딩 타입을 UTF-8로 놓으셨던 거 이거 잊지 마십시오. 이거를 만약에 안 쓰게 되면 한글셋이 깨질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확인하시고요. 자, 그 다음 28번 라인 안에서는 우리가 쿼리문을 날리기 위해서는 쿼리문을 날릴 수 있는 객체 타입이 선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28번 라인이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게 되면 result set 객체 타입으로 해서 rs라는 객체 타입을 선언하고 변수를 선언하고 stmt라고 하는 쿼리문을 날리기 위한 객체에 execute 쿼리문을 날리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상세보기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 선택된 id의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필드의 내용들을 다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select 별표는 모든 필드 from 어디로부터 테이블명으로부터 단 조건이 id가 현재 앞에서 목록에서 넘겨온 그 id 값, 이 id 값이 뭐겠어요? 정수 값으로 둬야 되죠. 만약에 문자열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오류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30번 라인서부터 36번은 해당되어지는 그 id 값을 가지고 있는 곳에 레코드가 있죠. 레코드에 1번 컬럼, 2번 컬럼, 3번 컬럼, 4번 컬럼, 5번 컬럼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이와 같이 가지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뭐 37번서부터 46번 라인은 제목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47번이 바로 아까 앞에 id에 의해서 이제 필드, 셀렉트 모든 필드를 테스트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서 몽땅 가져오죠. 이때 id가 선택된 id만 해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각각에 해당되어지는 컬럼들, 필드들이 이렇게 쭉 찍히시는 거고요. 이때 요 내용이 보여지고 난 다음에는 58번 보실까요? 자,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하는 것이 모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레코드에 해당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을 다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그 값을 만족하는 애만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58번 라인에 보시게 되면 modify.jsp로 해서 수정값으로 수정하는 곳으로 넘어가긴 할 텐데 이때 id가 뭐가 지금 선택한 id 값을 가지고 가서 수정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view.jsp에서도 했던 것처럼 똑같아요. 특정 id에 해당되어지는 학생 정보만을 수정하기 위한 페이지를 이동을 할 때 이때 메소드도 get 방식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전송을 시킬 때는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스트 방식이 있고 하나는 get 방식이 있어요. get 방식에서는 값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겨준 값을 가지고 그 값을 가져올 때 쓰는 것이 바로 get 방식이에요. 그러나 포스트 방식은 뭐냐면 내가 넘겨준 값은 그대로 그냥 거기서 저장하고 끝나버립니다. 내가 일단 붙여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get 방식은 데이터를 내가 어떤 특정된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값을 넘겨주면 그 값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이버나 다음이나 네이트 같은 것들 이런 포털 사이트 안에서 여러분들 검색어를 집어넣죠. 그때 검색어를 입력을 할 때 쓰는 방식이 get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 점 여러분들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쿼리문이 다 하고 나면 66번 라인에 result set 이거 닫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쿼리문을 날리기 위해서 생성되었던 객체 클로즈에서 닫아주고요. 68번 안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기 위해서 연결시켰던 부분을 이제 어떻게 돼? 닫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캐치 문장으로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수정하는 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코드를 그냥 바로 볼게요. 3번하고 4번 라인이죠. 3번은 말 그대로 자바 언어에서 SQL에 관련된 모든 패키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연결, 임포트 걸어주신 거고요. 4번 라인 안에는 앞에서 넘겨온 값이 한글셋으로 넘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때 request, 그러니까 요청된 내용들에 대한 set, 캐릭터 인코딩, 즉 문자열을 설정을 시키는데 그 내용들은 전부 다 UTF-8로 해서 바꿔주는 거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여기 4번 라인에 request.set 캐릭터 인코딩 UTF-8 하고 나서 여기 뒤에 세미콜론 들어가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3번 라인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3번에는 임포트 문장을 쓰여진 거니까 여기에는 세미콜론이 안 들어가지만 얘는 일반 문장이에요. 선언문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7번, 8번 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자, 일단 수정하고자 하는 값이 뭐 어떤 건지 모르잖아요. 이름이 바뀔 수도 있고 학과가 바뀔 수도 있고 주소가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출생연도가 바뀔 수 있고 단 아이디는 못 바꾸죠. 아이디는 자동 증가한 값이에요. 사용 관리자라고 해도 아이디 값을 막 바꾸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은 6번 라인에 이름을 이제 값이 지금 없죠. 없는 상태에서 널 값으로 일단 공간만 확보시킨 거고요. 다 널 값으로 지정을 하고 자 7번 라인에 마찬가지로 아이디 값을 가져오는데 아이디 값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주소에서 겟 방식으로 넘어오니까 그거는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예요. 문자를 나는 뭘로 받아야 돼요? 네. 인티저 타입으로 받으셔야죠. 그래서 인티저 타입으로 해서 id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뒤에 들어오는 id를 나는 인티저 값으로 해서 말하자면 번역, 그러니까 자동 형 데이터형 변환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받은 거죠. 그리고 일단 먼저 찍겠습니다. 그래서 8번 라인에 해당 글 번호를 먼저 찍어 주고요. 그 다음 9, 10, 11번 버전은 이제 여러분들 하도 많이 하셔서 아셨을 것 같아요. 일단 드라이버, MySQL 드라이버를 선정하고 10번 라인 안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11번 안에서는 쿼리문을 날리기 위한 객체를 선언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12번 라인 안에다가 그 객체 타입으로 해서 쿼리문을 실행시키고 그 쿼리문에 해당되어지는 결과값을 받아주는 것이 result set 클래스 그리고 rs라는 변수를 쓴 거죠. 자, 그래서 select 갖고 옵니다. 일단 수정하려면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다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select name, 그 다음에 학과, 주소, 생년월일, 이때 어디로부터 테스트라는 테이블로부터 단 조건이 id가 지금 전달되어지는 선택한 id 값으로만. 그래서 13번 라인서부터 18번 라인까지 그 내용들을 몽땅 다 이렇게 갖고 온 거고 갖고 온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리 여기까지가 일단 처리가 된 거예요. 가지고 온 데이터만 처리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지금 21번까지에 해당되어지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23번 라인서부터 시작하는 58번 라인인데요. 여기를 좀 잘 봐주세요. 예,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건 HTML 문서가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앞에서 여러분들이 select 한 다음에 그 선택되어 있는 필드들, 즉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주소, 출생연도, 단 조건이 지금 현재 내가 선택한 ID 값을 갖고 있는 애에 한해서만 쭉 갖고 오는 거죠. 그 갖고 온 애를 35번, 39번, 43번 라인, 47번 라인, 즉 1, 2, 동그라미 1, 2, 3, 4번 안에다 그 내용들을 그대로 화면에다 출력한 거죠. 우리가 보통 화면에다 출력을 할 때는 아웃점 프린트 라인을 쓰게 되는데 이거 그냥 바로 변수에서 출력할 때는 이렇게 퍼센트에 이퀄을 하게 되면은 아웃점 프린트하고 같은 얘기예요. 의미상으로 본다라면 자 여기 안에 이제 내용들이 쭉 다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되면 여기다 이제 수정을 해요. 값들을 이제 입력을 하죠. 그럼 그 값들을 입력해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로 어디냐 하면 31번 라인에서 액션 처리되어지는 이 부분이에요. 자, modify act.jsp 앞에서 여러분들 글 삽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글 삽입하고자 하는 입력 양식 페이지 하나 만드셨죠? write.jsp 그리고 거기 안에다가 입력을 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목록 페이지를 보여줬죠. 즉 저장하는 그 내용의 데이터를 입력했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부분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저장되어지는 부분이 write act.jsp고 거기에서 입력이 끝나고 나서 처리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 내용을 리스트 페이지로 보여주면서 리스트 안에 있는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리스트 페이지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지금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기능상으로 본다라면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서부터 시작해서 4번까지 갔고요. 그 다음에 51번 중요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이제 보셔야 될 것이 input type hidden이라고 해놨어요. input type hidden은 말 그대로 숨기는 거죠. 네임이 뭐냐면 id.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것은요. 가져온 것은 35번서부터 동그라미 1, 2, 3, 4번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름, 학과, 주소, 그 다음에 출생 연도를 갖고 왔어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id 값은 지금 있어야 되죠. 그 id 값을 여기다 눈에 보이지 않게 숨겨놓은 거예요. 왜? 요것을 저장할 때 같이 날려버릴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input type hidden 숨겨놨어요. 숨겨놓은 것이 뭐냐면 id, 이름이 뭐냐면 숨겨놓은 곳의 이름이 id예요. 이때 값은 지금 아까 리스트에서 날라온 특별한 그 하나를 선택했던 애 id 있죠? 그거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값이 안 보입니다. 화면상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나서 52번 라인에 input type이 submit입니다. submit 버튼을, 자,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6번이 보이죠? 6번 라인 동그란 거. 자, 위에 HTML 문서입니다. 지금 현재 값들을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기 전 데이터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오른쪽 아랫부분이죠. 수정 전 데이터가 이거예요.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학과, 주소가 서울, 그 다음에 출생연도가 이렇게 1990. 이 내용을 지금 위에 나와 있는 오른쪽 위 상단 수정 입력을 이렇게 대전하고 주소를 대전, 출생연도를 바꾼 거죠. 그리고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서브밋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 값이 어디로 가냐면 7번으로 가요. 7번이 바로 뭐냐면 액션 modify act.jsp로 넘어가고요. 이때 메소드가 바로 뭔가요? 여기서는 포스트 방식으로 날아가요. 값을 그냥 그대로 전달시켜 주는 거예요. get 방식은 어디죠? 값을 넘겨주면 그 값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을 가지고 올 때 쓰는 방법이 get 방식. 지금 여기에서 입력되어 있던 내용들을 바로 그쪽으로 그냥 보내주는 기능을 처리해 주는 것이 포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앞에서 modify.jsp에서 수정 입력을 하고 나서 수정 버튼을 눌렀어요. 누르면 이제 이쪽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죠. 자, 이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그냥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쪽 왼쪽에 11번 라인서부터 33번 라인을 한번 봐주시죠. 자, 12번 라인에 일단 앞에서 작업했던 이름이라 아니면 학과나 주소나 뭐 출생연도들이 이제 저장이 될 텐데, 그때 한글색 깨지지 말라고 12번 라인에 요 request.set character encoding 요거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14번하고 15번은 일단 혹시 정확하게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그 아이디가 정상적으로 날라오는지 안 날라오는지 확인하려고 14번, 15번을 한번 이렇게 처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성문을 풀고 나중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그 아까 히든 타입으로 해놓은 거 있었죠? input 타입 히든 이라고 했을 때 id가 날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날라오는지 안 날라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만약 이 값이 안 날라오게 되면 분명히 오류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라인에 만약에 try catch 문장이죠? 예, try가 서버에 그 내용들을 처리해서 정상적으로 클라이언트한테 넘겨줄 때 try 문장, 그리고 만약에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캐치 문장을 떠야 되죠. 자, 1번에 보시게 되면 try 문장 안에서 앞에서 날라옵니다. 수정된 값, 이거 여기서는 몰라요. 일단은 입력된 값이 몽땅 다 날라온 거죠. 이름, 그 다음에 학과, 주소, 출생연도 이렇게 해서 request.get 파라메타로 해서 날라오죠. 그러면 그걸 저장하는 문자열 name, 문자열 학과, 문자열 어드레스, 문자열 출생연도에다 전부 다 이렇게 1번 다 저장이 됩니다. 이때 id도 같이 넘어올 테니까 그 id는 인티저 값으로 해서 저장을 시킨 거고요. 자, 25번, 26번은 드라이버, MySQL 드라이버 설정한 거고, 그 다음에 26번은 연결한 거죠. 다 똑같습니다. 자, 27번에는 SQL 문장에 만들어져야 되니까 SQL 문장을 수행시킬 수 있는 객체 타입 선언한 거고요. 3번. 그 다음 28번 봐주세요. 28번은 우리가 보통 앞에서는요 30번 라인처럼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쿼리문을 사용할 수 있는 객체 타입 stmt에 execute query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나서 업데이트 다 썼죠. 이렇게 쭉 썼어요. 썼는데 이렇게 쓰지 않고요. 28번처럼 SQL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씁니다. 문자열로. 그리고 여기다가 쿼리문을 이렇게 다 써요. 쓰고 난 다음에 29번 라인 안에 이렇게 쓰죠. 자, 요때 사용되어지는 메소드를 잘 보세요. stmt는 아까 SQL 쿼리문이 이제 사용되기 위한 객체 선언, 그리고 난 다음에 execute update라고 하는 메소드를 씁니다. 이때는 여기에 변수 타입을 쓸 때는 이렇게 써요. 그냥 몽땅 다 안에 있는 쿼리문을 쓸 때는 execute 쿼리문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쓰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SQL이라고 하는 요 문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을 변수로 처리하려고 하게 되면 execute update라고 하는
쿼리문을 이렇게 해서 쓸 경우에는 요 메소드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차이점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28번 라인에 업데이트 쿼리문 들어갔습니다. 어디에다가 테이블 안에다가 테이블 테스트 테이블 셋 이름을 지금 들어오는 이름으로, 학과를 지금 들어오는 학과명으로, 주소를 지금 들어오는 어드레스로, 그 다음에 출생 연도를 지금 들어오는 어드레스로. 단 조건이 어느 것만 수정해라. 아이디가 지금 선택해서 날라온 그 아이디 값만을 수정해라 이 소리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렇게 해서 처리하고 난 다음에 31번 라인 데이터를 다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레스폰스 응답을 하는데 샌드 보내라. 지금 있는 현재 페이지에서 어디로? 리스트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게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게 보실 거는 1, 2, 3, 4 동그라미를 한번 보시고,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현재 3번 라인 쪽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Response Send Redirect라고 하는 이 메소드, 데이터를 수정 처리하고 난 다음에 현재 페이지에서 학생 정보 등록 페이지로 해서 이동을 시켜라 라고 하는 점, 이거는 앞에서도 하셨다라는 거죠. write.jsp, 즉 학생 정보를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 인서트 문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력 양식을 만들었고요. 그 입력 양식에서 저장 버튼, 확인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목록 페이지로 바로 이동을 했어요. 근데 사용자 단은 목록 페이지로 그냥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관리자들은 입력되었던 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저장되고, 저장되었던 내용이 리스트로 목록으로 보여주니까 지금 저장되고 다시 그 저장된 내용을 리스트로 보내주는 그 중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가 필요한 거죠. 그게 write.jsp에서 write.act.jsp로 가고, write.act.jsp에서 리스트 목록 페이지로 이동을 시킨 것처럼 여기도 업데이트를 처리하고, 업데이트 즉 modify.jsp에서 modify act.jsp로 이동을 했고, modify underby act.jsp 안에서 모든 내용들이 다 처리돼서 이제 DB 안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DB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목록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31번 라인에서 처리해 주는 거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나머지 나와 있는 것은 캐치 문장이니까 캐치 문장은 여러분들 확인하셨고요. 자, 이 오른쪽 봐주세요. 오른쪽 중에 맨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수정을 했어요. 수정 입력을 하고 수정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목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죠. 목록 페이지의 아랫부분에 1번에 보시게 되면 방탄소년단의 아까 주소가 서울이었는데 대전으로 바뀌었고, 출생연도가 1990이었는데 2000년도로 바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수정을 할 때 왜 우리가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했었죠. 만약에 그냥 업데이트 문장에 테이블 네임 나오고 셋한 다음에 필드명만 쓰고 그냥 엔터를 빵 치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레코드에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필드가 몽땅 다 수정된다라는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수정하려고 하는 것은 요 1번 번호 1번 아이디만 가지고 있는 애만 수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where 조건 안에다가 내가 이 조건에 맞는 애에 한해서만 수정을 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기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 하셨어요. 거의 다. 첫 번째, CRUD라고 하는 기능이 있었죠. C, create, 즉 데이터베이스를 생성을 하거나 테이블을 생성하시거나 그 다음에 테이블 안에서 필드 생성하시는 거 하셨고요. 두 번째, R은 read죠. read 한다는 얘기는 select 문장이 처리가 되어지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U는 update 문장이죠. 수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D는 delete인데요. 이제 delete 하나만 남았고요. delete는 아까도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딜리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약에 1번 필드는 못 지웁니다. 1번 필드는 프라이머리 키라서 안 되어지고요. 아이디가 1번. 그럼 2번을 지우게 되면 2번을 지우는과 동시에 3번에 있던 그 레코드가 2번 값으로 바뀌어지면서 자동으로 정렬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게 아니에요. 예, 2번 필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게 되면 2번은 그냥 그대로 비워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디 값이 3번인 게 남습니다. 따라서 지우는 것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우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하지 않고 좀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과 다시 그 내용들은 처리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거예요. insert, 데이터를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select, 그 입력된 내용들을 select, 이제 가져오는 리스트로 해서
목록을 가져오시는 거고요. 그 다음 선택되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하는 거.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만약에 리스트 항목이요, 10개, 20개, 30개, 100개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브라우저 안에서 그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브라우저의 스크롤바를 이렇게 내리면서 쭉 봐야 되는데 그러면 불편하죠. 따라서 한 페이지 안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목록의 개수를 정해서 그 목록이 많게 되면 자동적으로 페이징 기법을 만들어서요, 1페이지 안에서 5개, 2페이지 안에서 5개, 예를 들자면 1페이지 안에서 10개, 2페이지 안에서 10개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현재 페이지가 뭐죠? 가장 최근에 올라와져 있는 것이 1페이지예요. 그러면 2페이지는 뭔가요? 나중에 올라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맨 왼쪽에 가운데 있는 화면 보세요. 지금 1번서부터 5번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가 이제 여기 1번 현재 페이지입니다. 근데 데이터를 내가 하나 더 올렸어요. 올리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가 나오면서 1번이 없어지고 2, 3, 4, 5, 6이 나오죠. 그러면 2번 페이지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는 5개가 뜨는 게 아니라 현재 페이지가 먼저 5개가 뜨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가 뜨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지금 가운데 화면에 2번 번호가 2번, 그 다음에 지금 맨 오른쪽에 2번, 요거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뜬 거예요. 중복으로 해서 뜬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되겠죠? 자, 과제가 있습니다. 아래 화면과 같이 학생 정보 목록 페이지 안에서 페이징 처리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냅니다. 이때 한 페이지 안에 보여주는 글의 목록 수는 5개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과제 1번이고요. 과제 2번. 앞에서 제가 강의 내용을 했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목록 페이지가 있었고요. 목록 페이지 안에서 학생 정보 상세 보기 페이지가 있었고, 거기 안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과 처리하는 페이지, 또 마찬가지로 학생 정보에 대해서 수정하고 수정을 처리하는 페이지, 이 페이지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이 페이지, 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사이트를 하나를 만드십니다. 즉, 학생정보관리 시스템을 프로그램 하시고요.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각각의 화면 처리 실행코드 주성문화에서 정보 포함을 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하시고요. 그리고 실행화면 하나씩 목록 페이지, 그 다음에 글 올리는 페이지, 그 다음에 다시 글 수정하는 페이지, 상세보기 페이지 이런 페이지들을 하나씩 캡처해서 몽땅 다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기말 시험이 있는데요. 기말 시험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드렸던 곳에서 문제가 나갑니다. 그 중에 가장 최근에 과제로 드렸던 곳에서 기말 시험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 꼭 기말 시험을 잘 보시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가 과제로 드리는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꼭 처리해 주세요. 예, 더불어 지금 현재 제가 그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과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출석으로 인정 처리가 안 됩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내용은 앞에서 제가 과제로 드렸던 페이징에 추가되는 학생 정보 목록 페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안 배우신 내용들을 숙제로 또 내면 또 어렵다, 힘들다 하실 것 같다. 물론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코드를 봐주세요. 1번서부터 9번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항상 보던 코드 방법이고요. 자, 10번서부터 시작해서 17번까지 라인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18번 라인에 try 문장 나왔고요. 그 try 문장 안에서 자, 이거 페이징 기법이에요. 페이징 기법이 들어가 있는 목록 페이지입니다. 목록 페이지를 머릿속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목록 페이지입니다. 20번 라인에 DB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필드의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이름, 학과, 주소, 출생연도, 그리고 ID, 21번 라인에 ID, 인티저 변수, 23번과 22번 라인이 일단 리스트 항목으로 해서 데이터가 쭉 올라가게 되면 그거를 데이터 카운트로 봐야 되죠. 그 데이터 목록 ID가 쭉 올라가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그러면 가장 최근에 올라간 글이 가장 제일 높은
그 번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기 위한 게 데이터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글 목록이 10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페이징 기법을 처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페이지에 5개 보여줘요. 그럼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죠. 한 페이지당 5개씩 하니까 10개 글이 올라가니까 1페이지 5개, 2페이지 5개. 이걸 처리한 게 22번 라인이에요. 그러면 페이지를 처리하는 게 바로 뭔가요? 데이터를 처리해 주는 것은 22번, 페이징을 처리하는 방법은 23번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서부터 시작해서 28번 다 주소문을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30번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쿼리문을 날리기 위한 객체 생성하는 거 여러분들 다 배우셨고요. 그 다음에 31번서부터 시작해서 36번 라인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들을 처리했는데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것은 32번 라인이에요. 객체, 즉 쿼리문을 날리기 위한 객체 STMT에다가 쿼리문을 날리는데 select count id를 카운트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보시게 되면 count id 가장 높은 맥스 값만 먼저 찍힙니다. 그럼 6번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6번 글까지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닫아요. 이거는 바로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22번에 있는 데이터를 카운트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페이지서부터가 여러분들이 해당되어지는 글 번호에 그 해당되어지는 글에 필드들이 있겠죠? 그 글들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 즉 한 페이지당 보여주는 글의 목록수와 그 내용 안에서 보여주는 글에 대한 내용들을 처리하는 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37번 라인서부터 45번 라인이 현재 보여져야 하는 페이지에 한 페이지당 보여줄 수 있는 글의 수를 정리한 게 바로 37번서부터 45번 라인까지예요. 제가 주석문 여기서는 안 달아놨죠? 여러분들 주석문 다 다세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드렸으니까 주석문은 여러분들이 다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48번 라인서부터 64번 라인까지가 그러면 페이지의 사이즈에 맞춰서, 즉 글이 10개면 1페이지에 5개, 2페이지에 5개 이렇게 해서 분할해서 처리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30개가 올라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페이지에 5개씩 하게 되면 6페이지가 나오죠. 그러면 매 페이지마다 5개씩 이렇게 찍어줘야 돼요. 그걸 처리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52번 라인서부터 시작해서 62번 라인까지 이제 처리해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이지에서 벌써 다른 분들, 어떤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65번 라인서부터 제가 71번 라인까지는 주석문 처리했죠. 이게 예전에 있는 페이징이 처리되기 전에 목록 페이지예요.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앞에서 수정을 했죠. 반복문 들어가 있는 부분 여러분들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4번 라인서부터는 똑같아요. 그리고 81번 라인에 만약에 데이터의 카운트하고 로우하고 이제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갔어요. 이제 레코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카운트하고 똑같아요. 즉 10번 글까지 모든 게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장으로 해서 빠져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87번 라인서부터 89번까지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해당되는 부분 종료를 시키시면 되고요. 이때 92번에 해당되어서 92번서부터 여기 99번 라인까지가 오른쪽 상단에 나와 있는 이 페이지가 화면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요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이 페이지가 지금 1페이지가 지금 현재 나의 마이 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2페이지가 그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죠. 그러니까 1페이지가 가장 최근에 올라가 있는 그 번호겠죠. 그리고 2번, 3번, 4번이 나중에 올린 그 글 번호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와 같은 강의 자료 안에 있는 내용들과 과제로 드렸던 부분들, 이 과제는 전부 다 강의 내용에 있는 내용들로 해서 제가 과제를 드렸어요. 물론 일부 강의 내용을 조금 응용해야 하다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면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지금 했던 과제들을 잘 확인하시고요. 시험 문제가 바로 거기에서 나간다는 거, 그리고 가장 최근에 과제를 하셨던 부분에서 기말시험이 출제된다는 거 잊지 말고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